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조국 교수가 한 명씩 따박따박 하면서 언론사나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고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일반인의 실체가 나왔네요.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이분 그 개그맨 박희순 닮았죠. 이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어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작년에 뭐라 그랬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 거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 회사는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을 보고 있으면 청년 창업의 부작용의 모델이라고 할까? 나쁜 사례? 정말 일베의 끝판왕이죠. 예, 저는 이 사람이 과연 본인이 감옥에 갈 거를 기꺼이 감안하고 이런 그 허위사실을 유포했을까요?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자기는 검찰이 언론이 핑크당이 보호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의 지금 이 싸움이 너무 중요하고 절대 포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얘네들 그냥 아니면 아닌 말고잖아요. 진중권과 김경길도 같은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핑크당이나 검찰의 편에 서서 있으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회계자료 흔들고 조국이 60억을 받았네, 100억을 받았네 하면서 심지어 지들은 고발까지 했어요. 김경률은. 이런 사람들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조차도 안 하면서 계속 어그로 끌고 있거든요. 진영 논리 이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법적 처벌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교수가 좀 힘드시겠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분이 진짜 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많이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 당정청의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검찰 업무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해서 6개 범위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확 축소된 것처럼 발표를 했거든요. 한겨레나 MBC를 보면 이제 공룡 경찰이 탄생됐다. 검찰은 5만 개에서 8천 개로 이제 업무 범위가 6분의 1로 축소됐는데 경찰을 어떻게 제어하냐는 식으로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되게 여우 같은 이 조중동이나 이 경제신문들은요, 공직자 4급 이상만 수사하라고? 검찰들 부글부글. 검찰들 발끈. 그래서 검찰들이 매우 자기들의 업무를 뺏긴 거에 발끈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요. 둘 다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진실이 아니고 둘 다 검찰에 의한 언론 플레이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검찰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번 시행령을 보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이 수사 기소의 분리의 그 원칙을 다 깼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검찰 수사권의 범위는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5만 개에서 8천 개로 줄었지만 그 8천 개 안에 검찰의 이 핵심, 검찰 특수부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기소할지 말지를 가지고 힘 있는 재벌이나 부자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전관예우를 그대로 가지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잴 수 있는 이 검찰의 근원, 힘의 근원을 그대로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시행령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좀 기절초풍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비판을 또 많이 받는 게 뭐냐. 20대 국회는, 그래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120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막 이렇게 해서 그래, 6개 범위를 한정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이 있으면서, 오히려 20대보다 더 후퇴한, 검경 조정 그러니까 이 수사권 조정안 법률보다 더 후퇴한 시행령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위법이.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하냐는 거지. 마약을 경제범죄에도 넣어놓고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에 넣어놓으면서까지 이 법에라도 맞지 않는 거를 억지로 껴 넣어서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시행령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 누더기를.
법체계를 다 어겨서까지. 오죽했으면 진혜원 검사가 마약을 경제사범으로 넣겠다고 그래. 누구들 약 처먹었니? 누가 이런 창의적 발상을 해갖고 구겨 넣었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렇게 비웃었을까. 심지어 총상의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것도 지금 뺀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검찰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거예요. 검찰은 인사권과 이 수사지휘권을 전부 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핵심적인 이 특수부의 수사, 검찰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수사는 그대로 남겨두고 본인들이 싫어하는 잡무를 전부 경찰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힘 뺏겼어. 우린 너무 발끈해. 우리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검찰은 오히려 필요 없는 지방을 쫙 빼고 핵심만 안고만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사실상 검찰의 모든 방점이 다 실린 걸로 나온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 시행령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무능의 극치라고 해야 되나? 저 이거 보면서 뭘 느끼냐? 진짜 민주당은 너무 절실함은커녕 너무 아니라구나. 조국이 저렇게 당했는데 윤미향 저렇게 당하는 거 보면서 유시민이 저렇게 갈 뻔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의지가 없구나.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쟤네들은 나는 지켜줄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게 있나? 도대체 그렇게 당하고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게 전 너무 놀랍고 축소뿐만 아니라 심지어 덤으로 얹혀주는 도대체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이해찬 당대표가 정말 힘이 없구나. 이해찬 당대표가 작년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검찰의 노비에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사실상 검찰한테 밀렸거나 이거 말린 거거든요. 언론과 검찰의 눈치를 볼 건 다 보면서 해줄 거 다 해준 거거든. 근데 말로는 검경수사권 조정됐대. 숫자 줄었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냐 이거지.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굴복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이 사람들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거라면은 이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개혁 세력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천명한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 과제에 반하는 결과를 내는 거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저들에 의해서 희생돼도 상관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고 그 외에 조국이든 누구든 유시민이든 누가 희생됐어도 상관 안 하겠다는 거거든. 자기들만 안 건드리면. 우리가 이 민주당에 되게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그렇게 깜짝 스타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그 핵심적인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몇몇의 그 개혁적인 의원들에 의해서 제대로 못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어쩌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때와에서. 그냥 간판만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바뀐 거지. 이렇게 그 170명, 180명이 되는 그 의원 중에 우리가 중진이 되도록, 다선이 되도록 이름 하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가 되게 놀랍지 않나요? 사실 정치 고관여층들이 제 채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중진이 되고 다선이 될 때까지 모른다는 거, 그 사람들이 정치 활동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김상희 의원 같은 사람 국회 부의장 될 때까지 그 사람이 무슨 법안을 통과했는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우리가 알기나 했나요? 예, 이 민주당 내에 사실은 핑크당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반개혁 세력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지문을 남기지 않아요. 박용진이나 김혜영이나 금태섭이나 조홍천 같은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욕먹는 그냥 욕바지지, 사실상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뒤에서 그 개파를 움직이고,
이 검찰이나 이 조중동이나 이런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시기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민주당의 개혁공천도 전부 다 우퇴시켰어요. 하위 20% 공개됐나요?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하위 20%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수공천을 왜 받았는지, 왜 경선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 김홍걸이나 양정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김의겸이나 정봉주보다 왜 더 나았는지 그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민주당에 엄청난 숫자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머리를 내밀고 협치를 얘기하죠. 전해철, 김진표, 조홍천, 노웅래. 네, 의석수가 깡패라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면 의석수가 깡패라면서요. 근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의 전주곡을 보는 듯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은 누군가가 희생이 되고 자기 당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아무런 그 감정의 느낌이 없었구나.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구나. 조국을 그냥 피하려고만 했지 도운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노회찬 의원부터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한명숙, 정봉주, 최민희, 손혜원, 최강욱, 이름을 나열할 수도 없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요,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검찰이 알아서 다 쳐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주당이 할 말도 없어요. 민주당이 그 원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민주당에서 협치를 얘기하고 타협을 얘기하는 중진인지 다선인지 될 때까지 이름 한번 기억 못하고 무슨 법안을 얘기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민주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저는 이게 계속 됐기 때문에 이재정 같은 의원도 떨어졌다고 봐요.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 시험령을 보면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